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제8회 인천혁신교육한마당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세션 C-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마을교육지원단 장학사 최현지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실의 세션 C-3의 주제는 지역 연계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 생태계를 말한다라고 2019년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지역 연계로 온 동네가 교실이 되는 학교 속의 마을, 마을 속의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인천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과 성장을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해답을,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분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 세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화부른초등학교 유연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말씀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화도에서 온 부른초등학교 교사 유연준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천 신흥여자중학교 이윤희 선생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함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중구에 위치한 신흥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이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 송천고등학교 박수미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천고등학교 교사 박수미입니다. 마을 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발제자 외에도 저희 지금 이 공간에는 현장 참가자분들도 계십니다. 이곳 현장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 강화도에서 오신 또 고등학교, 또 미래학교 혁신과 행복배움 학부모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혹시 지금 카메라에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손을 들어서 우리 또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온라인 참가자분들도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도서관, 중학교, 구산초등학교 등 다양한 현장 곳곳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한번 같이 손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션을 위해 바쁜 일정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발제자분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및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각각 20분씩 발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참석자분들과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과 또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 세션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줌 채팅창에 수시로 계속 질문을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실 때는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를 명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자료집은 인천혁신교육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부른초등학교 유연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넘나드는 배움으로 함께하는 교실, 마을마실 길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이분 유연준 선생님께서는 why not이라는 질문과 why라는 질문 사이에서 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또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배움을 일구고 계십니다.
그 내용과 그 고민, 그 생각들, 여정들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현준 선생님의 발제 큰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도 부른초에서 온 교사 유연준입니다. 저는 인천 시교육청 마을연기 모델학교라는 공모 프로그램에서 8년 정도 주무교사로 있었습니다. 마을학교 그러니까 관련된 공부는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보면서 공부한 것은 약 10년이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마을과 지역이라는 단어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무엇을 말씀드려야 여러 선생님께 그리고 보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한 것은 마을 연계, 지역 연계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마을에서 손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제 나름대로 그 단계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역 연계 활동에서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알게 된 것들입니다.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에서 배운 것들인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냥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정도로만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제가 처음에 생각한 마을 마실에 대한 설명과 학생, 지역, 교사 들과 공간과 연대를 시작한 점 그리고 수업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마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마실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의어로는 마을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마을의 뜻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또는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는 표기하여 마을이라는 단어의 행위중심 뜻과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 연계를 하면서 가장 중점이 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함께 지역 연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바로 마을을 놀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흔히 마을 교육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마을에 관한, 마을에 의한, 마을 위안이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마을과 학교의 관계가 마을 교육, 지역 교육, 지역 연계 교육에서 강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시작할 때 첫 번째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연계, 마을 연계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학교와 마을이 만남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저는 이것을 마을 마실이라는 단어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마을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꼭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단순한 에피소드도 있지만 제가 마을 연계에 관련 교육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한 10년 동안 계속 가슴에 품고 하도 같은 것이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성공회 대학원에서 사회교육을 공부했는데 그 당시쯤에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교육 개혁이 들어오면서 공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교직 생활하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남한산 초등학교 사례는 7차 교육과정 하에서 그런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에 헌신적인 선생님들의 모습에 상당히 감동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보기에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마을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관련 서적을 공부하면서 오랜만에 교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나이도 동갑이고 편하고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대화 중에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지내고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의례적으로 했는데 저도 모르게 요새 저는 마을과 지역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 당시에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전라도 이런 곳에서 마을 교육을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다. 친구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친구의 첫 마디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야, 좀 이상한 것 좀 하지 마 이런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논리를 했는데 딱 안 된다는 거 3불가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실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걸 뭐 또 새롭게 또 하려고 했느냐. 좀 당황했습니다. 두 번째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은 업무가 하다 보면 업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 행정이 있는데 그 못하게 되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네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괜히 쓸데없는 걸 해서 여러 사람 피해를 준다는 소리를 듣는다. 너를 아끼는 마음에 사는 이야기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까지도 오히려 그 친구한테 설득되면서 멀뚱멀뚱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결정타였습니다. 네가 만약에 헌신적으로 1번과 2번을 잘 해냈다 이거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동을 하고 나서 새로운 가이드가 와서 딱 보았는데 이거 되게 괜찮다 하면서 새로운 선생님한테 이 업무를 맡기면 이 교육 활동을 맡기면 그 선생님은 또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 세 가지 하드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를 헤어지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대답하기 전에는 이 친구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 제가 교육 활동하면서 뭔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현실은 아직까지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얘기했던 지역 연계, 마을 교육의 필요성, 지속성, 그다음에 현실과 이상의 사이, 학교 문화를 바꾸는 학교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연계 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본 공문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문구인데 오늘 주제와 바꿔서 말해보면 지역계 교육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하며 그 목표를 학습 역량과 정의적 발달을 도모하며 그 결과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적인 구조, 지역 연계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 통한, 마을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문구와 함께 친구가 저에게 던져줬던 그 고민들을 지금도 하면서 같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았던 게 바로 이 마을 마실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은 진부한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학습 생태계 확장, 미래 교육과정이 학습 생태가 놀이터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지역에 다양하고 하는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이 또 학생의 삶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반영하고 암과 삶을 일치시킨다.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배움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필요성을 찾았고요. 이런 마을마시기 수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가장 주의했던 것들이 첫 번째가 바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거버넌스 하면 지역 협력 체제 간의 생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버넌스 구축하면서 단순히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어떤 일회적인 활동이나 이벤트적인 활동이 아니라 참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같이 하는 활동들을 쭉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하면서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런 세 가지 과정들을 첫 번째 거버넌스 구축, 교육공동체, 연계교육과정 순으로 진행하면서 같이 이루어졌고요. 거버넌스 구축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인파워먼트, 책임 있는 공동체 주체와 어떤 참여를 넘어선 협치의 느낌으로 권한을 나누고 처음 기획할 때부터 함께하는 방법들로 이용했습니다. 그다음 교사들 간에서는 전학공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마을이 키워야 아이가 똑똑해진다는 마키아똑이라는 공동체를 이용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작소라는 학생 자율 동아리 형식의 그런 모임을 이용해서 학생 스스로 사이에서 어떤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 공동체는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학부모, 주민 참여, 관공서, 시민단체, 어떤 교육 공동체 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속에서는 학년군별로 저희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1, 6학년이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을 해서 마을 읽기, 알기, 알리기 대주제를 통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 전에 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건데 이런 성과가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3번입니다. 교사가 학교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수업 방법에 다변화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표준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 말고 실제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제가 느꼈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아이들과 어떤 마을 마실 교육에 마을 마실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관심하고 흥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구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부평구의 아이들 첫 번째 한 게 어떤 징검다리 놀이마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로 제가 했던 일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모이면 즐거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제 교사의 입장 개인적으로는 그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이 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점심시간과 유휴교실 이용해서 아이들이 한 단순한 보드게임이지만 제가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알고 있는 마을 교육 자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스스로 뭔가 어떤 모임을 만들면 모이면 즐거워진다. 모이면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뭔가 바꿀 수 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강화도에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본격적으로 만든 게 학생 자율 동아리입니다. 교사가 주도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뭔가 업된 분위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조직해 나가고 서로 배워가는 시간을 했었고요. 여기 사례 보여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마을 마실 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마을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그 활동을 아이들이 주관했던 그런 뜻이고요. 공작사의 뜻이 함께 이렇게 서로를 잇다. 그런 뜻으로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선생님들 상호간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상당히 성격이 개인주의적이 강한 성격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어떤 선생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협력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그 막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연대를 통해서 했고 실제로 이제 제가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새롭게 제가 이제 마을 연계할 때 아예 전학공을 2명 이상이 관심을 가지면 무엇인가 하나를 맡고 시간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교 전학공 체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6학급에 조그만 학교인데 선생님도 많지가 않습니다. 한 11명 되시는데 전학공을 한 3개 정도 같이 운영하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마을 마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업무에서도 많은 경감 활동이 있어서 아마 이런 연대 공감을 토대로 자유롭게 마을로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부모 편에서 마을 편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는 자유로운 활동들을 좀 문을 열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했는데 그 첫 번째 활동이 이제 어린이날 기념회에서 시내에서 부평교산 활동으로 그 이제 음식을 만드는 활동인데 전혀 학교에서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었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결국 그 저희가 민주주의를 배울 때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금 자유롭게 성금도 모금하고 학부모가 또 음식을 제공하고 그걸 또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자치센터에 또 기부를 하니까 자치센터에서 또 필요한 것들 협력할 것 민간화 거버넌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시는 건 또 아이들이 감사의 편지를 나눠준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저희가 동시에 또 시작했던 게 아무래도 모임이 있어야 되고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에서 지원하는 마을교육 전문 공동체들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스스로 사례를 살펴보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이제 민간한 거먼스 하면서 강화도의 초등학교 요새는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극복할 수 있게끔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해서 넣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강화도 초등학교 한 20개 정도가 사라진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같이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은 저학년군의 마을 읽기, 저학년군 1, 2학년을 보시면 통합교과에서 마을의 뭐 풍경이라든지 사계절의 꽃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했고요. 중학년 근에서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함께한 활동 교육과정 모습입니다. 고학년 군에서는 이제 부평구에 있을 때는 이제 시내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요 사례를 같이 나눴습니다. 요거를 제가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고학년, 저학년과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가 잘 이루어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교육과정을 저 혼자 짰어요. 그래서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면 오히려 남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마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마을 마실로 나가면서 마을의 다양한 지역의 어르신이라든지 산토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같이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 같이 공부한 모습 활동 사진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부평 토굴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던 모습들을 사진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된 마을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마을 스포츠클럽, 사람책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고유의 업무 중에 하나인 뭐 스포츠클럽 활동을 선생님들 부담 없이 이렇게 이어서 나간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의 방송국 등에서 마을 소식을 아이들이 고학년에서 알려보는 활동을 같이 해보기도 하고 주변의 마을 그업인 리폼맘스에서 업사이클링 교육도 같이 나누고 축제도 벌였던 사진 모습입니다. 근데 뭐 부평문화센터야 텃밭 수업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동네 요양원 가서 스스로 그 어르신 음악 공연도 같이 준비했다 하고 방송국에 출연도 하고 이렇게 생태 수업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화도 같은 경우에서는 인근을 돌아보는 마을 마실에 맞는 그 체계에 맞는 수업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논둑을 걸으면서 흙이 참 부드럽다. 그리고 저 집은 나의 친구 집이다. 이러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보는 시간이 있었고 네, 이런 시간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미리 마을 마실을 다녀오면서 그 마을 마실이 단지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 사전 답사 형식으로 하면서 업무를 줄여가면서 같이 활동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 마실 수업길인데요. 아이들이 이젠 학교에 역으로 제안을 하게 돼서 학교에 늘상 가던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쭉쭉 가는 곳인데 아이들이 이런 곳들을 답사를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데 마을 마실 수업을 가는데 자기들이 먼저 어떤 제안을 하고 고학년이 저학년을 이끌어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아침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갖고 아침 체육 활동을 만들어서 주 월마다 매주 다른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마을 마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스스로 공모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줍킹이라 하죠. 쓰레기도 줍고 조깅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공모를 하는데 인천 전 지역을 대상을 해서 그걸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게 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방송통신위의 주관에서 뽑혀서 상금 50만 원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OBS 즐거운 학교에 마을 학교가 되던 편에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학부모 역시 이렇게 지역 단위 학교 활동도 참여하면서 보시는 뭐 이런 운동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서는 랜선으로 책 읽어준 어머니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나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모여서 마을 축제를 만들면서 마을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또 학교에서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 축제의 장을 통해서 마을에 또 환원하고 마을의 다양한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아버님들이나 마을 주민들 모여서 마을 숲을 만들고 요 가운데 발표하는 친구 있죠. 마을 축제 때 학교에서 배웠던 동시라든지 노래를 발표하는 방과 배웠던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텃밭도 가꾸고 쉼터도 만들고 이런 활동이 저희가 성장과 나눔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 활동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을 마을 그림책, 교과서, 지역 교과서 의무로 길길 뛰놀라든지 이런 책이라든지 마을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강화도에서는 두두비 마을로 가는 6갈래 길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과서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마실길을 나갔을 때 처음에는 다만 학교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한 걸음이지만은 이것들을 서로 공감하고 연대해 나갔을 때 아이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결과를 모여서 뭐랄까 그 마음밭이라고 하죠. 마을에서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좀 더 큰 일을 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화도의 유현준 선생님께서는 질문 꼭 해야 될까? 또 업무 가중이라는 현실성, 또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또 다양한 주체들의 만남과 연대와 협력,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교육 활동의 시실과 날줄 속에 촘촘한 망을 메꿔 나가시는 다채로운 결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역과 마을과 연계해서 하셨습니다. 이 유현준 선생님의 남다른 헌신과 노력에 우리 현장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계신 분들까지 마음을 다해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20분 안에서 그간의 노력과 그런 어떤 활동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못다한 얘기는 추후 또 발제 후에 끝난 후에 토론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는 이윤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흥여중의 이윤희 선생님께서는 강화도의 유현준 선생님께서 다채로운 교육과정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실천적으로 해내셨다면 우리 또 이윤희 선생님께서는 그 마을의 곳곳을 지역화 교재, 마을 교재를 그림책으로 편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흥여중 교사 이윤희입니다. 저희는 행복배움학교 6년차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과 학교를 잇는 다양한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같이 학생들과 만든 마을 그림책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고. 먼저 제가 마을 그림책에 집중하게 된 마을 그림책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책이 있어요. 혹시 유은실 작가님의 나의 독산동이라는 마을 그림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 그림책을 읽어보면 이야기 속으로 잠깐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뾰루통하게 있는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에요. 독산동에 살고 있는 은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문제가 뭐냐면 이웃에 공장이 많으면 생활하기가 어떨까라는 문제였어요. 1번 매우 편리하다. 2번 조용하고 공기가 좋다. 3번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 답인 것 같으신가요? 은희는 당당하게 1번 매우 편리하다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딱 채점을 하시면서 정답을 3번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에 채점을 합니다. 이 시험지를 바꾼 은희의 표정 보이시죠? 이렇게 뾰루퉁하게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좀 가슴이 아팠던 내용이 딱 나와요. 처음 알았다.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 살기 나쁘다는 걸.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러면서 이 은희가
아이가 이제 점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제가 다 수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을이 공장이 옆에 있어서 살기 좋은 이유를 하나 그림책에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빠, 교과서도 틀릴 수 있어? 엄마, 선생님도 모를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은희를 도닥이면서 우리 마을은 그 누구보다도 은희가 가장 잘 알지?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틀린 시험지를 가슴속에 품고 자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현장도 사실은 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의 독산동이라는 그림책을 읽고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결심을 했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도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을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매우 좋은 곳이야.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되었던 게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중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마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지원 사업에 응모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 마을의 가치를 소재로 가져오고 저는 마을 그림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다시 우리 마을 그림책으로 그 가치를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구조에 한번 프로젝트를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자부심도 높아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다 보면 우리 마을이 더 좋아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럼 더 좋은 마을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커다란 포부로 사실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 아이들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아이들 데리고 자유학기 주제 선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총 4단계로 나눠보고 1단계에서는 그림책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림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2단계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을에서 소재를 찾아오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직접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려서 책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만들었고요. 마지막 4단계는 직접 인쇄하고 출판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아이들과 진행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을이 어딘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을 인천광역시 중구가 어디인지부터 살펴봤어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랜선 나들이를 떠나보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찾은 곳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인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패들렛이라고 요즘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지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누르고 그곳을 위치로 표시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지정하고 사진을 올리고 그곳에 대해서 내가 왜 우리 마을의 보물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유까지 적어서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행을 누르면 이제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에 담기게 되고 함께 우리 마을의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천 중구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보물이라고 생각한 장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걸 조금 상위화 시켜봤더니 주로 인천 계양장에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 아이들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신포시장에 김구 동상이 있대요. 그래서 김구 역사거리 중심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곳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를 중심 소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직접 마을로 떠나야겠죠. 떠나기 전에 아이들과 사전 활동을 좀 진행을 했어요. 이때 제가 인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인천 중구를 잘 알지 못해서 좀 인천 중구와 특히나 우리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 선생님의 인천 계양장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수묵화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부터 인천 계양장에서 사생대회 그림을 그리셨대요. 그래서 그런 마을 활동가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인천의 옛 모습을 수묵화로 그려보는 활동까지 하면서 많은 사전 활동을 하고 아이들과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탐방을 나갈 건데 어떻게 나갈 건지 코스를 한번 직접 아이들이 짜보게 했습니다.
김구 역사거리 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는데요. 먼저 김구에 대해서 알려면 백범일지를 읽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두꺼운 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일단 제가 김구 선생님이 인천과의 인연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인천 감리서터에 오게 되신 그 사건부터 인천과의 인연이 있는 부분들만 잘 캡처를 해가지고 애들과 발췌독으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고 김구 선생님의 전체 일대기보다는 우리 인천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재구성화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 중구에 조성되어 있는 김구 역사거리를 아이들과 탐방 코스를 함께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탐방 활동을 아이들과 나가봤습니다. 이때도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곳곳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개항기 옷도 입어보면서 다채로운 활동을 같이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코스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김구 개항장 팀은 정말 20곳이 넘는 곳을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탐방을 해보고 오니 달라졌어요. 저희가 처음 나갔을 때는 이 20곳이 탐방 코스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오면서 1번 혹시 신포역 2번 출구 보이세요? 이게 원래 인천 세관의 모습인데 그 인천 수인선이 이제 개통되면서 원래 있었던 인천 세관 건물을 허물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과 문화재를 중요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서 그게 그냥 사라지지 않고 인천 세관을 그대로 떠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에 신포역 2번 출구의 모습을 인천 세관의 모습과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현해 놓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탐방하러 나가서 아이들이 발견한 코스를 시작점으로 해서 의미가 있다겠다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같이 탐방을 하고 탐방한 그 과정을 그대로 해서 그림책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김구 역사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김구의 일대기 8번 보이시죠? 여기가 가장 낮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쭉 가면 그리운 어머니까지 가는 곳이 정말 험난한 비탈길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헉헉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의 시작점은 김구의 일대기부터 해서 중간에 다 거치고 그리운 어머니까지로 가는 그림책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직접 탐방을 나가보니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1번은 인천 감리서터인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이 처음으로 우리 인천에 오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와 맞춰서 이렇게 탐방 코스를 수정해서 이야기를 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이게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이 만들어요. 아까 인천 개항장 팀은 거의 한 40명의 아이들이 했고요. 김구 역사거리도 한 15명의 아이들이 했는데요. 같이 협업해서 이야기에 뼈대를 세우고 아이들이 직접 글을 씁니다. 그리고 글을 쓴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간단하게 짜요. 간단하게 짠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작업에서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그림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서로 협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라인 드로잉이라고 해서 실제 사진을 놓고 이걸 점점 선을 따가면서 이게 아이들 앱으로 그리는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선을 따면서 여기에 있는 툴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 감쪽같이 혹시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저도 이 정도로 그려낼 수 있는 기법이 있거든요. 이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림을 같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판을 해야겠죠. 출판할 때도 온라인으로도 출판할 수 있고 요즘은 전자책, 종이책으로 다양하게 출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종이책으로 출간을 했고 이제 올해에는 전자책도 함께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게 마을로 떠난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저희 아이들이 만든 그림책 표지예요. 이거 전체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이윤희 선생님 저라고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그려준 주인공으로 제가 나오고 아이들을 다 그릴 수 없어서 3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탐방하는 이야기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전체는 다 볼 수 없지만 보이시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인천 세관부터 시작해서 개항의 역사, 인천 세관 역사공원, 그다음에 우체국 많이 아시죠? 인천 우체국, 중동 우체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개항장에 있는 건물이 예전에 지어졌지만 올해는 지금은 현재까지 건물이 살아있고 현재 용도로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중구청도 보이시죠? 이렇게 곳곳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마을 활동가분이 수묵화 선생님이 오셔서 그림 지도를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린 그림이 너무 예뻐서 그냥 연습으로 놔두기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그 그림들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 마을 인천 계양장 스케치라고 하는 그림으로도, 그림책으로 이렇게 스케치로 해서 완성을 해서 한 권의 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어서 표지도 지금 가본이에요. 그냥 제가 임시로 해봤는데 김구 역사고리를 바탕으로 해서 아직 완성이 안 된 팀들이 있어서 지금 완성 중이고요. 연안부터 부두부터 신포 닭강정, 우리 마을의 곳곳에 있는 곳에 대한 많은 그림책을 만들고 있고 올해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우리 마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마을의 범위를 조금 넓혀보는 그러한 작업을 올해 시도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유엔 총회에서 2030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정한 인류 공동의 17가지 목표가 있어요. 저는 이 17가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온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을부터 한번 변화시켜보자라는 테마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11번 한번 보시겠어요? 11번을 보시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보면 우리 마을이, 다른 전 지구도 그렇지만 우리 마을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13, 14, 15를 보면 기후변화와 생태 에 대한 이야기죠. 요즘 지구온난화가 가장 극심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을에서 환경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같이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을, 세계시민교육을 우리 마을과 접목해서 교육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한 사이트가 지속가능 발전 포탈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 전체, 저희 우영우가 표지 모델인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것에 대한 정말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자료를 발췌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목표마다 이 목표와 관련된 그림책들을 제가 다 구입을 해서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일단 읽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4개씩 5개씩 정도의 되게 많은 그림책이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많은 그림책들을 연계 독서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그림책까지 읽고 나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세상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육면체에다가 붙일 수 있는 6면으로 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아직 완성본이 아니어서 이렇게 6면체로 만들어서 학교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그 각 주제별로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제 예정대로 한다면 17권의 그림책이 이제 완성이 되어야겠죠. 그중에 13번과 관련된 그림책이 제일 먼저 탄생을 해서, 아직 이것도 가본이에요. 배달부 펠리라고 하는 그림책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 배달부 펠리가 이제 주문을 받아요. 근데 첫 번째 주문은 물고기죠. 이렇게 보면 물고기가, 그런데 좀 꼬질꼬질하죠. 기름때를 입었어요. 알고 보니 그때 유조선이 이게 뭐죠? 유조선이 이게 부딪혀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뭔가 해양 생태계에 있는 것들이 기름에 이제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씻을 수 있는 그런 비누를 택배 딜리버리 회사에 나가 주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옷을 두껍게 입고 펠리가 날아가요. 북극곰에게 날아가네요. 그래서 북극곰은 무엇을 주문했냐면 자기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에 떠 있어야 되니까 튜브를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튜브를 주문해서 받고 이제 고마워하고 헤어져요. 잠을 자려는데 펠리가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고심을 해요. 그러다가 친구 까치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거 좀 세상에 알려달라라고 하죠. 그 다음날 뉴스 해가지고 집중보도돼서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는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펠리가 꼽히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아직 수정 전이고 조금 가본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그냥 단순히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쉽게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그림책이 창작의 마지막 단계가 가는데요. 12월, 11월 말이나 12월쯤이면 저희 아이들과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작년부터 시행해온 2년간에 만들어진 그림책을 전시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전시회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도로 이 그림책을 창작했고 하는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팬사인회도 할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작가로서의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 아까 제가 마을로 다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소는 아이들과 정했어요. 김구 동상 앞에서 하자. 나이키 건물 앞에서 하자 하면서 그 앞에서 돌려 돌림판을 크게 만들어서 다트로 던져서 거기에 나온 문제를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이 맞추시면 우리가 만든 그림책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전달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다양한 상품들을 마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좀 우리 마을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작업을 하자고 아이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예요. 그럼 선물은 뭐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만든 그림책 중에 많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가지고 달력도 만들고 뭐 배지도 만들고 손수건도 만들고 다양한 굿즈 상품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 그림책의 굿즈 상품과 함께 그림책으로 우리가 만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 신흥요 중의 사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는 사회책이나 다른 어떤 국사책에 밑줄 그어가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신흥요 중에 이윤희 선생님과 같은 분을 제가 만나서 공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쯤. 또 어떤 것이 제 가슴속에 머릿속에 남아서 삶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흥요 중에 이윤희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역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시민 참여 활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민 교육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걸음을 뒤졌지만 더 넓게 함께하는 주권자로서 시민을 길러내는 것까지 선생님은 생각해내셨는데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내신 우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우리 이윤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시인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시를 왜 읊었냐면요. 지금 여기 현장과 온라인에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꽉 채워주셨고요. 지금 발제를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묵직하거나 생각나는 것들이 한 가지씩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 분의 발제를 더 끝내고 나서 함께하는 토론 시간에 꼭 한 분 한 분 다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질문 한 가지씩 생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제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지역 연계 마을 교육 활동을 마을 교육 연계 교육 과정을 일구고 계십니다. 박수미 선생님이신데요. 마을과 함께하는 교과 및 동아리 활동으로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는 입시라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마을 연계와 함께하는 지역과 연계해서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일구는 것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마을 연계 교육활동은 보통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을 연계 교육 활동을 해내시고 계시는 선생님의 사례를 보면서 고등학교도 잘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배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미 선생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과 함께하는 교과와 동아리 활동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발표할 인천 송촌고등학교 박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요. 저희 학교 이제 송촌고등학교의 운영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그리고 마을을 위한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그리고 대표 사례인 효독꾸러미 운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의 특색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제가 처음으로 그 마을 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 업무를 맡았을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학교는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색도 없고 그리고 입시 그리고 진로 여기에 지금 굉장히 조급한 학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이 활동을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위기를 그래도 마을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위기를 저희가 입시와 진로 이쪽과 마을과 연계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위치가 신도시이긴 하지만 주변에 소래포구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와 그리고 주변에 대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대학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동아리 그리고 교과와 연계를 해서 마을 연계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할 때 항상 마을을 가운데 두고 그래서 교과도 그리고 동아리도 그리고 봉사활동도 그리고 진로활동도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교과 부장님들 그리고 동아리 선생님들 그리고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들 그렇게 많은 협의를 거친 결과 저희 학교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통한 그리고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이렇게 커다랗게 세 꼭지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통한 교육 활동, 그래서 마을의 여러 기관과 시설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육 활동 운영에 대한 첫 번째 프로그램은요. 마을 공동체 세이브존, 그리고 마을 도서관 수업, 그리고 지역 대학을 통한 진로 탐색 활동을 우리가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세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례로는 마을 도서관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이 오셔서요. 마을에 소래도서관과 연계하고 이웃의 도림고등학교하고 함께 연결을 해서 학생들과 독후 활동을 한 다음에 그 활동을 가지고 북 트레일러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토론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인데요.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일단 학생들이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전쟁에 관한 영상도 넣고요. 그리고 지나서 보시면 아마 학생들이 토론하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책을 읽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하는 것을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금전적, 종교적 자원 확보를 위한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책과 그리고 영상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토론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연구원들과 함께하는 과학실험 활동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래서 학생들이 지금 얼굴 표정을 보면 되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실험이 제한적인데요. 대학에서 오신 연구원들이 수준 높은 실험을 진행해 주시고 굉장히 자신의 진로와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즐거워하면서 이 활동을 진로 탐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요. 마을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제일 궁금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운영에 있어서 저희 학교의 특색이 될 수 있을 만한 활동인데요.
마을에 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각 교과와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에 마을을 주제로 한 활동을 계획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민가나 거버넌스와 연계한 활동도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어떤 교과에서는 마을 강사도 초빙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어과 수학과 외국어과 그리고 사회과 과학과 기술 정보 거의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저 혼자만의 그 결과물이 아니고요.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국어과 올해는 마을 연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그리고 수학과는 어떤 걸 하지? 외국어과에서는 무엇을 할까? 그래서 3월 초에 되면 이제 운영이 4년 차쯤 되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 국어과 올해는 무엇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협의하면 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뀌시더라도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돼 하는 것들이 이제 4년쯤 되니까 정착화가 돼서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연계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씩 보면은요. 국어과에서는 100일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00일장을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마을에 관한 키워드를 글재로 제시를 해서 마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마을에 관해서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해줬다는 게 조금 특이한 우리의 특색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학교 안이 아니고 학교 인근의 닐솔길 공원에서 저렇게 보시면 남학생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쓰고 있잖아요. 저희는 남학교인데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은데 마을에 대해서 시도 쓰고요. 자신의 기억도 갖고 와서 수필도 써보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가면서 올해 마을에 대해서 글 쓰는 거 100일장이지 이러면서 4년째쯤 되니까 지금 아주 당연하게 학생들도 이제 경험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글재는요. 우리 마을, 늘솔길 공원, 저기 보시면 소래포구, 나의 논현동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글재 중에 하나를 택해서 쓰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볼펜도 선물로 주고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한테 상품도 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즐겁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학교과는요. 마을을 주제로 한 수학탐구 프로젝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착시 현상을 이용한 초등학교 앞 안전사고 예방 프로젝트 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초등학교가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키가 작으니까 바닥에 써 있는 글씨를 읽었을 때 어른들 시선에 맞추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수학 동아리 학생들이 저렇게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서서 잘 보이게 글씨를 한번 사다리꼴로 만들어 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프레넬 렌즈를 이용해서 마을 어르신들 안내판 확대기 제작. 그래서 돋보기가 아니고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 제작을 하는 이런 활동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교과에서는요.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마을 무장의 경사로, 무료 휴식 공간, 마을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봤고요. 공유 지도를 만들어봤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을 강사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신문 만들기 그리고 사회경제적 모의 기업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사진이 실제 커뮤니티 매핑 한 사진 그리고 신문을 만들어서 학교 엘리베이터 옆에 전시해서 누구나 가져다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과학교과에서는요. 우리마을 생태환경 알아보기 그래서 소래의 습지 생태공원 멸종위기종 생태 탐사 활동 우리 학교 인근에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소래 습지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환경 알아보기 활동 그리고 우리 마을 플로킹 활동 그다음에 우리 학교 숲 돌아보기 우리 마을과 연계된 과학 주제 탐구 활동 이 과정에서 마을 강사님들 활용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숲 해설가 분들이 주변에 우리 생태 숲을 설명해 주시고 플로킹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주제 탐구한 주제예요. 그래서 양떼목장이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늘솔길 공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양떼목장 및 늘솔길 공원에 분포하는 생물종 알아보기 탐구. 그리고 마을 커피 전문점 저희가 이제 신도시니까 되게 많은데 커피 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 활용 연구. 그리고 주변의 남동 그
산업단지가 있는데 도로와 공단 지역의 소음 공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 뭐 이런 주제로 해서요. 긴 프로젝트를 과학 동아리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PPT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학술제에 참여도 하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연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과에서는요.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일본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일본어 선생님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요. 일본어로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하기.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수업 시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패들렛과 미리 캠퍼스를 활용해서 자료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패들렛에 모든 반이 수업 시간에 2학년 뭐 1반, 2반, 3반, 4반 해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마을 소개 뉴스인데 일본어로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알진 못하지만 우리나라 말과 일본어를 이렇게 같이 번역하듯이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서로 투표도 하고 그다음 별점도 주고 그다음에 댓글도 달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도 같이 공유하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수업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정보교과에서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희 학교가 AI 중점학교입니다. 그래서 AI 중점학교 운영하시는 그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만나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그 1박 2일로 해서 메이커톤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수준 높은 코딩도 할 줄 알고 그런데 우리 마을 연계 같이 할 수 없을까? 그래서 협의한 결과 그럼 마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을 한번 좀 얘기해 보자. 그래서 올해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한 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위한 편의장치 제작 프로젝트 AFMS 굉장히 멋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학교 주변의 양떼 목장 양들을 위한 자동 먹이 시스템 제작입니다. 이걸 하게 된 그 뭐라 그럴까 계기가 아이들이 이걸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양떼 목장의 양 울음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픈가 봐요. 그러니까 저 양들에게 시간에 맞춰서 먹이를 공급을 하면 영어 듣기 평가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아무 때나 저렇게 막 울지는 않겠지.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그리고 기업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딱딱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코딩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을 사진전. 그래서 올해 굉장히 크게 했는데요. 교사, 학부모, 학생들 한 작품이 한 60점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점 정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 투표를 해서 1, 2, 3등 학생들 상품 주고 교장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여러 학생들이 전시 기간 원래 일주일 잡았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한 3주 정도 전시를 계속했습니다. 되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받은 상품이 크지는 않은데 뭐 초코파이 2상자, 3상자 이렇게 줬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이 프로그램은요. 마을을 위한 참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 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낸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을 교육 나눔 봉사단, 우리 마을 조례 제안, 그다음에 효도꾸러미 활동 이렇게 해서 이 과정에서 민간화 거버넌스와 연계한 활동도 운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해 지속적인 운영으로 우리 마을의 대표 교육과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마을 교육 나눔 봉사단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지식 나눔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희도 그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수학 동아리 학생들이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생들에게 과학 실험과 수학 체험 활동을 알려주는 봉사활동이에요. 코로나 시대에서도 했습니다. 꾸러미를 보내고요. 그리고 활용 영상을 제작해서 직접 전달하는 과정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학생들이 직접 한 20회 정도 지금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수학과 과학이 하니까 AI 중점학교 그 로봇반 학생 동아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내년에는 로봇반도 같이 합시다 해서 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 앞에서 사진 찍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광섬유 뭐 만들기 실험 아주 간단한 건 했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라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회과에서 좀 수준 높은 활동입니다. 우리 마을 조례 제안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위한 학생 참여 활동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서 조례를 제안해 보는 활동. 사실 여러 가지 조례 제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회 참여 활동이 있는데 우리 마을 사업하고 한번 연계해서 해봅시다 하고서 요 말 한마디 말씀드렸더니 그럼 조례 제안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방향을 마을로 이렇게 한 가지로 모아서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에 학생들이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조례 제안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남동구 의회에 올해는 조례 제안서를 제출을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효독꾸러미 배송 활동. 자, 요 활동은 이제 올해는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사할린 동포 어르신께 효독꾸러미를 배달하는 활동으로 학생 주도적으로 효독꾸러미 물품을 선장하고 포장하고 배달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학생들한테는 정말 어려운데 손편지를 정성스럽게 105통을 썼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또 뜨개질로 수세미도 만들어서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행정복지센터, 사할린센터 분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활동 모습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요. 편지 105통과 배달과 그리고 포장 이런 학생 거의 12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9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활동 모습을 보면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사할린센터 가기 전에 그 사할린 동포나 그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뜨개질로 수세미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손편지도 쓰고 이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포장하는 모습 그리고 배송하는 모습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효도 이벤트 해서 뭐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뭐 안마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해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했고요. 요거는 이제 사할린센터 어르신분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 요 편지는요. 저희가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선생님들과 그리고 같이 활동한 학생들이 감명받았던 건데요. 효독꾸러미를 받으신 어르신이 송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걸 갖다 줬는데 내가 집에 없었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걸 손편지를 써서 이거를 학교 교문에다 붙여놓고 가셨어요.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진 찍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항상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의 작은 노력이 혼자 사시는 외로운 이웃분들한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세대 간에 그렇게 벽을 허물고 서로 갈등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천고등학교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특색은 교과와 동아리를 연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조금 뭐라 그럴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을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마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나눔 활동을 통해서 나눔과 배려의 중요성도 학생들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을과 연계한 진로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요즘 그 공동체에서의 그 삶의 어떤 것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송천고등학교의 박수미 선생님의 교육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다 우수 사례,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들의 이야기를 그 긴 호흡들을 20분 동안에 간략하게 들으셨는데요. 아마 그 사이에 고전분투했던 이야기들이 엄청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여러 교과와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박수미 선생님께서는 각 교과의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가 우리 송천고등학교 박수미 선생님께 큰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는 저희가 20분 동안의 세 분의 발제자를 각각 해서 60분의 시간이 어느덧 다 지났습니다. 그래도 세 분의 발제자분께서 시간 조정을 잘 해주셔서 현장과 또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토론을 발제를 해주셨다 우리 세 분의 발제자분들을 따로 또 모시고 제가 기술진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줌에 계시는 분들의 화면을 잠깐 여기서 같이 우리 볼 수는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진, 네. 그리고 지금 기술 운영진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우리 이시지 주무관님께서는 그 줌에 올라온 혹시 질문이 있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좀 전달을 저에게 정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 연계 온 동네가 교실이 되다에 담긴 네네. 속 깊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세 분의 발제자 중에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건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두 10분의 참석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10분의 참석자분들께서 세 분의 발제를 듣는 동안 질문 한 가지씩 아마 가슴속에 담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어느 분께서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현동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고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라기보다는 일단은 송천고등학교 박수미 선생님께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주변에서 저희 소래도서관이 저희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께서 이제 마을학교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이제 동네 친구들도 거기에 이제 주말마다 수업을 받고 있는데 사실 마을 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학교 과정에서 이제 요새 사회 과목에서 이제 학교 밖으로 나와서 뭐 역사관도 가고 소래포구도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이 마을 교육, 마을 연계를 실천을 하실 수도 있고 물론 선생님의 노력이 엄청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만의 마을 교육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을 물론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이제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고 계시다는 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너무 알게 된 것 같아서 질의라기보다는 너무 잘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근데 제가 이제 발표 드렸을 때 사실은 이게 다 제가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서 선생님이 또 하신 꼭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 때 그래 볼까요 하면서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과정이 한번 있었던 게 네,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겨갖고 저기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강화여고에서 또 오셨다고 하셨는데 강화여고 같은 경우가 제 궁금한 게 이제 만나뵐 기회가 없어갖고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여고가 지금 많은 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거기 이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학교 매점 사업도 하고 또 강화여고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지금 죄송합니다. 강화여고에서 왔습니다. 예정이 없다가 여기가 그래도 한번 궁금증이 생겨서 들어왔습니다. 강화여고 제가 이제 올해 3월 1일자로 갔는데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 1호 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장 입장에서 이 매점 일반적인 매점으로 생각하고 그 뭐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 뭐냐니까 거의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목이 제가 경제다 보니까 적자면 바로 그러면 접어야지 이건 뭘 하냐 이렇게 했는데 알아봤더니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이제 뭐 이것도 마을과 연계해서 마을에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교직원들이 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이게 사회적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록되다 보니까 법적 어떤 규약이 있고 그 규약을 다 지키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힘든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또 알아보니까 은평구인가 서울에 거기가 확실하지 않나요? 은평구 같은데 예. 그쪽에서 가장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이 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자가 바뀌지, 담당 선생님이 바뀌지, 학부모도 졸업하면 나가시니까 애들이 졸업하면 이게 지속성이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신 지속성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 매점은 이게 건강 매점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맛에는 조금 이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런 취지를 얘기하고 또 이제 거기서 난 또 수익금은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또 마을의 어떤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계점이 그 제한점이 그런 운영의 지속성의 문제, 어떤 수익성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3년간 거의 이렇게 판매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늘어난 것 같아서 조금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기획회의 시간에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요즘에 간식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급하는데 가능하면 이 매점을 이용해서 쿠폰을 지급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요즘에는 그런 대로 조금은 유지는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지금 좀 보완할 점이 제 개인 생각인데 이제 거기에 매니저라고 해서 담당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월급이 이제 최저 시급을 주더라도 그건 한 200에 가깝잖아요. 정확하게는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제가 그 학부모님이나 누가 이렇게 봉사하는 형태로 했으면 어떨까? 우리가 배움터 지킴이 같은 분들은 하루 일당에 48,000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서 이렇게 지급하는데 이 매점을 운영하는 그 매니저의 봉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수익금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돌아갈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제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두서없이 준비 없이 와가지고 하여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거기 이사회가 해서 열 몇 분들이 계시고 거의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이사회를 통해서 그 운영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모임에 가서 이제 인사 한번 하고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뭐 12월 1일 강화 에듀튜어를 이제 여기 뭐 서울, 경기, 인천 교장 선생님들 다 이제 강화 오시는데 저희 학교 또 사례를 또 모범 사례로 모시고 오신다 해서 지금 어제 또 회의에서
준비 좀 하라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질문에 당황스럽게 해가지고 아유, 갑자기 제가 질문을 질문했는데. 받으셨는데 그래도 답변을 요목조목 아이고, 여러 예. 측면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기술진 분들에게 요청을 해드리는데 우리 질문자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계속 저희 토론자분들의 얼굴만 비춰져서 그러는데 혹시 저 발표하시는 분들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화면을 비춰주실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반영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처음 출발점은 그 지역에서의 어떤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찐 시민으로서 그리고 또 일깨워지고 성장하면서 교육과 접목되는 부분을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그것들이 자생적으로 또 함께 일궈나고 자라면서 결국 협동조합으로 꽃을 피우는 사례들이 지역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런 곳곳에 있는 것들이 또 강화에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지만 또 나름의 애로사항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고민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신흥중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무려 3분이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3분이 함께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분께서 혹시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말씀 듣고 나서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흥중학교 최안나입니다. 혹시 마이크를 켜셨나요? 네. 지금 저희 신흥여중 바로 옆에 신흥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흥중학교 주변, 신흥여중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에 큰 연안부도 근처, 그다음에 공사장 이렇게 큰 트럭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마을 자원이 뭐가 있을까 항상 저희 학교 안에서는 네.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을 자원을 찾았는데 자원을 찾기보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자원을 나서서 가시는 게 되게 감동받았고 역발상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을 연계교육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자원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 데리고 마을 주변을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마을 연계교육이라는 걸 또 알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하신 것들을 보면 되게 훌륭하셔서 처음에 시도하려고 하면 좀 막막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히 어떤 분이라고 하시긴 그렇지만 다 사례별로 달라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혹시 처음 시도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어려웠던 점이 혹시 뭐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중학교 우리 신흥여중 먼저. 저희 신흥중학교, 신흥여중이 정말 한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여중, 남중 아이들이 같이 등교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저희 학교 근처에 정말 자원이 없어요. 자원도 없고 사실 환경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마을 연계 교육 활동을 할 때 정말 자원을 찾아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혁신학교고 마을 연계 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좀 책무성처럼 가지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아까 송천고등학교처럼 저희도 다양한 활동들을 했거든요. 행복 나오는 봉사단이 있어서 그 봉사단들이 각각의 지역과 연계해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뭐 마을 자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을 그림 원래 국어 선생님, 국어 교사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그림책을 수업 시간에 사실 동기유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긴 한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림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원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열악하기만 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야라고 하는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이 매몰되지 않고 조금은 이곳이 반짝반짝 좋은 곳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인근은 없어요. 사실 인천 계양장이라고 하지만 그리 가까운 곳은 아니에요. 좀 멀어요. 멀고 조금은 멀리 가야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긴 하지만 조금은 멀지만 중구라는 이 곳 안에 그리고 인천이라고 하는 곳 안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자부심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아까 역발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찾아내게 하는 방법도 어쩌면 보물찾기처럼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은 많아요. 제가 심해 시민 교육과 연계하는 이유는 마을 그림책의 소재를 찾는데 마을의 가치를 찾는 데는 정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가치를 찾아서 거기 안에서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을 그림책의 소재가 떨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 시민 교육을 연계하는 이유는 마을을 그냥 단순히 자원으로 여겨서 이걸 소재로 만들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마을 그림책을 통해서 마을을 변화시키고 정말 더 새로운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하기 위한 우리 아이들의 기발한 창의력과 발상력 있잖아요. 옛날에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세상이 어떻게 돼? 그랬는데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려보는 새로운 마을을 그리게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최종 목표입니다. 그걸 그리고 그걸 종이로 내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마을이 그러한 마을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조금은 방법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다 듣고 싶지만 또 다음 질문에 연계해서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해 주신 분 중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오신 미래학교 혁신과의 주무관님이 한 분 참석해 계십니다. 하숙경 주무관님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귀 기울여 경청하시는 모습이 또 인상 깊은데요. 혹시 질문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오나요? 네. 저는 일단은 네. 일단 처음에 저는 이제 직원이기 이전에 학부모이기 때문에 또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곧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네, 이제 학부모로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진로가 아닌 지역과 관계된 그런 그러니까 진학이 아닌 진로와 관계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그게 바람직한 교육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을 하시면서 학부모로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그게 좀 더 궁금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아마 그 교과 활동에서 이제 그 마을 교육을 어떻게 연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그게 오히려 입시하고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게 고등학교 체계 내에서 저희가 교과에 직접 수업 시간에 적용하는 거는 사실은 수행 평가를 하는 것, 요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에게 마을 연계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교과 선생님들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적용하는 예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일본어밖에 없어요. 일본어는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짜투리 활동 이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넣은 거고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대회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그게 동아리가 이제 교과 동아리, 진로 동아리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과와 진로 동아리에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마을과 접목을 해서 방향성을 마을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활동이나 아니면 그 학부모님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고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을과 접목을 해서 운영하는가, 요게 이제 담당 선생님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학생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맞추고 하는 이런 과정이 처음에 필요했을 뿐이지 그 운영에 있어서 이런 거 우리가 왜 해요?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네.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네네. 그런 민원은 없었는지 그게 좀 더 네. 궁금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은 그 마을에서 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그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히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요즘에는 뭐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노력하시는 세 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저는요, 사실 혹시 현장에 참가하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분들이 질문이 없으면 어떡할까 하고 사실은 사전에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발제자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이제 공유해드리면서 제발 이 질문이 사용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우리 또 진행 요원이신 주무관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또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속 먼저 밝혀주시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집사람이 이제 교직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일반 회사원이고, 예, 그 집사람이 이제 마을 공동체 이쪽에 대해서 되게 그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시도여서 상당히 이제 발상 자체가 참신하고, 항상 저희가 이제 사는 곳은 항상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은 또 역사가 있는 거고, 그런 모든 게 기반이 돼서 계속 그 연장해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강화도 뭐 이런 공간, 그리고 이제 중구 개항장도 있고, 그 이제 근대사와 옛날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 그럼 뭐 저기 흥선대원군 뭐 이런 게 쇄국전쟁 이런 거 많이 이제 역사가 있는 그런 공간이 인천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쭉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 잘 살게 돼서 지금 세계 10위권까지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발전은 계속 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 발전한 속도만큼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그 성공을 해 와서 지금 10위권에 들어왔는데, 정작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교육은 많이 부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인천이라는 곳이 이제 근대사가 원체 이제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렇게 마을하고 이렇게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잘 교육을 좀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게 좀 감명 깊었고, 지난번에 그 이제 영화배우 이정재가 나와서 그 밀정이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자기가 그 주인공을 맡기가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변절자였으니까 일제시대 때. 근데 자기가 그 배역을 수락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줄 몰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절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3.1운동 직후에.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진짜로 변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수락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자체가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대에도 저희도 이제 생활인으로서 날마다 살지만 그런 갈등이 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 선택이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자기 이익만 따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밑에 자기 자식 세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갈등하고 사는데 빠짐없이 이 역사 교육 항상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접목을 시켜줬으면은 상당히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지역의 학부모님으로서 마을교육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 사실 또 이송자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질문도 받고 싶었으나 또 다 이후에 또 일정이 여기 교실에서 있는 관계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온라인상에 어떤 몇 말씀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등학교에서의 마을 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실천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박수민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해가 쏙쏙 됩니다. 마을 교육은 초등학생과의만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논현동의 자연과 학교 수업의 연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온라인에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많은 소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지역 연계 마을교육 과정은 마을교육 활동은 땡땡이다로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혹시 유현준 선생님부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마을 교육은 만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을 교육은 소통과 연대입니다. 저에게 마을 교육은 학생과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션은 지역 연계 온동네 교실이 되다. 인천 마을교육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혁신 미래 교육의 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될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온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만족도 조사가 세션 종료에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온오프라인과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뒤를 돌아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지면 어떨까 합니다. 자, 마스크를 쓴 관계로 얼굴이 다 나오지 않으니 여기 함께 하신 분들 화면으로 한번 뒤돌아서 서서 한번 나눠 주실까요? 예. 저희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다 화면에 잡히진 않지만 이렇게 인사하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